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와 함께 대통령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참석자분들은 착석한 상태로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직접 또는 영상을 통해 금융권을 대표하는 40여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15개 금융회사가 참석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금융을 이끌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대표 10분이 모두 오셨습니다. 금융협회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이낙연 신임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책위 의장 등 당 K뉴딜위원회를 책임지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자임하며 정부와 함께 결정한 175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 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뒷받침 덕분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비상경제 조치로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융권은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실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권의 기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유지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 국민 참여형 유질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 참여형 유질펀드는 정책형 유질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유질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유질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유질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유질 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 참여형 유질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유질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서섭니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유질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입니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유지를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유지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혁신이야말로 한국판 유지의 또 하나의 성공 조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와 함께 지난달 한국판 유질 법제도 개혁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한국판 유질의 성공을 위한 입법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질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판 유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과 온라인이 연결된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비대면 참석자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한정혜 정책위 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윤우덕 기재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한국판 뉴딜 분과별 위원장 및 간사분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금융권에서는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회장님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당초 오늘 현장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김정태 회장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합니다. 그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며 뉴딜 투자에 대한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를 설명하기에 앞서 현재의 펀드 시장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입니다. 한국 모태펀드와 같이 정부 자금이 투자가 되는 정책 펀드, 두 번째 민투법상의 인프라 펀드와 자시법상의 인프라 펀드와 같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인프라 펀드로서 현재 570개의 펀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H의 소부장 필승 코리아 펀드와 같이 민간 스스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테마 펀드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펀드도 이와 같은 유형을 감안하여 3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정 출자를 통하여 투자 위험을 우선적으로 커버해주는 정책형 뉴딜 펀드를 신설합니다. 두 번째, 파격적인 세제 지원으로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뉴딜 인프라 펀드가 육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보고 민간이 스스로 판단하여 펀드를 조성하는 민간 뉴딜 펀드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와 같은 3축 설계 기본 구도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세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민간, 국민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 구조로 작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또는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길을 모두 열어놓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세 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 출자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 그리고 민간자금 10조 원 등 앞으로 20조 원을 매년 4조 원씩 조성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 외로 정부의 내년도 출자분 6천억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부의 자금과 정책 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줌으로써 투자의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커버해 준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형 뉴딜 펀드를 위하여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용사를 선정할 경우에 민간 공모 펀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최대 1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 펀드도 별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뉴딜 인프라 펀드의 육성입니다. 뉴딜 분야 인프라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가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 혜택, 즉 투자 금액 2억 원 범위 내에서는 9%의 조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의 자펀드도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인프라 펀드도 요건을 맞춘다면 이와 같은 혜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와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세제 지원 대상은 공모 펀드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도 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하고 존속 기간이 짧은 5 내지 7년의 공모 인프라 펀드도 개발하여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보다 높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뉴딜 펀드의 활성화입니다. 이는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찾아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역시 관건은 좋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것인가, 제시될 것인가의 여부일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양질의 수익성이 높은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투자 과정에서 민원, 규제, 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속도낼 것입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 이와 같은 민간 뉴딜 프로젝트가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딜 펀드를 통하여 한국판 뉴딜을 추동력을 확보하고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며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 이외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극복을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귀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후속 조치 추진 계획입니다. 뉴딜 펀드와 관련되는 법령, 예산, 세법 개정 등 올해 연내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뉴딜 분야의 금융상품 개발을 위하여 상품 개발 준비 작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수익성이 높은 뉴딜 프로젝트 발굴 작업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솥이 새 발로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을 삼족 정립이라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 국민과 민간과 정부가 3축으로 균형을 이루어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총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금융권의 자금 공급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발표는 온라인 영상 연결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소개해 주신 정책형 뉴딜 펀드의 총괄 운영을 담당할 예정인 한국성장금융에서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성장금융의 서정군 전무이사. 한국성장금융에서 투자 운용을 총괄하는 서정군입니다. 앞서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정책형 뉴딜 펀드 운영 방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백년을 이끌어갈 뉴딜 펀드, 저희는 뉴딜 펀드를 마중물로 하여 더 많은 투자 자금을 모아서 뉴딜 기업이 필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딜 펀드의 규모는 총 2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뉴딜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모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민간 자금은 다소 모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 자금 7조 원이 마중물 역할로 위험을 먼저 부담하고 13조 원의 민간 자금이 들어오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뉴딜 펀드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빌리티 펀드 사례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정책 자금 800원이 먼저 위험을 부담하여 선제적 투자를 하고 민간 자금 1,200원이 참여하여 조성된 2천억 원의 자금으로 모빌리티 관련 핵심 기업 및 전후방 연관 분야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전기차, 수소차를 양산하기 위해 배터리팩 회사,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업체 등에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며 뉴딜 기업은 그 자금으로 수소차, 전기차 보급 확산에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육성해야 될 분야이거나 인프라와 같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일 건의 프로젝트로 신속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위험은 어떨까요? 앞서 설명드린 모빌리티 펀드의 경우에는 중위험 투자로서 정책 자금과 민간의 비중을 비슷하게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자료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험도가 높고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의 비중을 높이고, 반대로 오른쪽의 경우처럼 민간 참여가 수월한 분야에서는 좀 더 민간 중심으로 펀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성장금융은 소부장 펀드를 통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대통령께서도 가입하셨던 필성 코리아 펀드와 비슷한 컨셉입니다. 정책 자금과 일반 국민 자금이 공동으로 뉴딜 사업에 투자를 하되 일반 국민의 자금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적인 자산에 투자 운용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첫걸음, 뉴딜 펀드가 선도하겠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뉴딜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코로나 극복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같이 가면 역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대한민국 대표 모험 자본인 한국성장금융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설레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성장금융의 서정군 전무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뉴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K-뉴딜 지수라는 새로운 지표 개발에 힘쓰고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황우경 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황우경 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의 인덱스 사업을 맡고 있는 황우경 부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듯이 오늘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반 투자자가 자본시장에서 뉴딜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K-뉴딜 지수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기업들은 주식시장의 기대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성장 기대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한국판 뉴딜 산업의 대표 종목을 선정해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K-뉴딜 지수를 발표한다면 K-뉴딜 지수 수익률과 연동되는 ETF 상장이 가능하고요. 일반 투자자는 관련 지수 ETF 매매를 통해서 개별 종목을 고르는 위험을 낮추면서 낮은 수수료로 거래소 시장에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수 개발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성장 사업 부문 선도 업체를 중심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장기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그린 뉴딜 지수 개발 순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7일이 첫 번째 지수가 발표되면 10월 초부터는 일반 투자자들의 지수 ETF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국내외 주식시장의 추세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주식시장은 비대면 중심의 기술 성장주 위주로 시장 주도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금융기업에서 제약사로 시가총액 1위가 변경되었고 캐나다는 연초 시총 10위권이었던 이커머스 업체가 시총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도 비대면 수혜주인 애플 또는 넷플릭스 그리고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등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 역시 BBIG라고 불리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이 주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한국 증시는 이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할 지수는 BBIG K 뉴딜 지수 총 5종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딜 산업 분야 중 시장 주도 산업으로 떠오른 BBIG 산업의 대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까지 코스피 지수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지원까지 지속된다면 관련 지수 ETF 상품은 일반 투자자에게 높은 투자 성과가 기대되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거래소가 10월에 발표 준비 중인 두 번째 지수로서 그린 뉴딜에 특화된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약 500여 개 종목이 편입되고 탄소 효율 점수가 높은 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의 투자 수요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 탄력을 받는다면 기업은 저탄소 전환 활동을 강화할 요인이 생겨서 투자와 그린 뉴딜 활동 간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거래소의 K뉴딜 지수 개발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거래소 황우경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간에서 가장 먼저 민간형 뉴딜 펀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민수아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민수아 상무입니다. 앞서 거래소에서 뉴딜 지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뉴딜에 관한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과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그린 에너지와 디지털 산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든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린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에너지 산업에서 석탄 발전 비중은 빠르게 하락하고 그린 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재 8%에서 2030년 29%로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그린 에너지 전환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성장률은 글로벌 평균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정부 정책 지원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이후 글로벌 그린 에너지 관련된 주가 상승률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솔루션은 글로벌 탑티어 태양광 모듈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롱지가 7배, 미국의 솔라엣지가 16배 상승할 동안 단 50% 상승에 그쳤고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글로벌 대비 훨씬 높고 디지털 전환 속도는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해도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요. 또 한 예로 글로벌 온라인 의료 서비스 기업들의 주가를 비교해 보실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온라인 의료 서비스 기업들의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의료기관 전자 의무 기록 보급률이 전 세계 1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역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은 질적 도약을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영역에서 디지털 관련 기업들이 더 발전하고 투자 기회도 많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국에는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이 없어서 투자할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그린, 디지털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삼성 코리아 뉴딜 펀드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또 나의 투자가 세상을 보다 친환경 쪽이고 효율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는 공모 주식형 펀드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소액으로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을 통한 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국민들께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펀드는 9월 7일 출시 예정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펀드 가입자가 되어주신다면 무한한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수아 상무님 감사합니다. 금융권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금융지주회사를 대표하여 신한금융지주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성현 상무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지주회사 박성현 상무입니다. 저희는 금융지주회사를 대표해서 K뉴딜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판 뉴딜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고자 지난 5월에 신한 네오 프로젝트를 금융권 최초로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네오 프로젝트의 3대 방향은 첫 번째, 국가의 신성장 산업군에 대해서 금융의 지원을 확대하는 거고, 두 번째, 금융산업을 디지털화하는 데 선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스타트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신한 네오 프로젝트는 앞서의 3개의 방향성 아래 11개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K뉴딜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체 자금을 대출이나 투자의 형태로 공급하는 직접 공급 방식. 둘째는 저희 그룹의 1,900만 명의 고객님들의 자금을 펀드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간접 공급 방식.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직접 공급 방식을 통한 자금 지원 내용입니다. 우선 신한은 뉴딜 사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혁신대출 16조, 혁신투자 1조, 녹색금융 9조 등 총 26조 원의 자금을 뉴딜 사업에 공급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산학형육으로 개발한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델은 자금이 투입될 때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 모델을 적극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에서는 뉴딜 사업의 집행 실적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대시보드 형태로 매월 사장단 회의 네오 프로젝트 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펀드를 조성해서 국민들의 여유 자금을 뉴딜 사업에 참여시키는 간접 공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정책적 뉴딜 펀드에 대한 준비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한에서도 정책형 펀드와 그 결을 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민간 뉴딜 펀드를 조성해서 뉴딜 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저희 신한에서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트리플 K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인천, 대전에 스타트업 파크를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부산, 광주, 제주에까지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신한이 조성하는 전국의 스타트업 파크에 뉴딜 사업의 기초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입주시키고 이들에게 2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은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고용 창출로 이어져 결국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창출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 이러한 성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우리는 이 또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 경제의 찬란한 재도약을 위해 저희 민간금융기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현 상무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 새로운 도약 뉴딜 금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총리, 금융권 관계자분들이 뉴딜 참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재부에서 마련한 재정과 세제 지원의 토대 속에서 금융회사와 국민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그 투자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 금융위원회가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정책형 뉴딜 펀드 관련입니다. 앞서 부총리와 성장금융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재정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기 때문에 민간 자금의 참여가 용이할 것입니다. 다만 프로젝트가 장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브릿지 자금을 제공하고 세컨더리 마켓, 즉 회수 시장을 조성하여 자금 회수가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은 3호 재간접 펀드를 통해 재간접 공모 펀드를 통해 이 펀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후순위 부담으로 위험을 떠안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뉴딜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프라 펀드에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것입니다만은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정책금융이 그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겠습니다. 시행사 IB와 함께 지분 투자에 참여하거나 중순위, 후순위 대출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선순위 대출에 대해서는 신보의 신용 보강을 통해 자금 회수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프로젝트에 관련된 전후방 기업들에 대해서도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투자, 보증, 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정책금융은 향후 5년간 100조 원의 특별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국민 개개인도 정책형 뉴딜 펀드와 마찬가지로 인프라 펀드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정책형 뉴딜 펀드와 인프라 펀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이 두 펀드는 낮은 위험, 낮은 수익 구조가 될 것입니다. 좀 더 높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한국거래소하고 삼성투자 자산운용에서 말씀하신 이 펀드를 통해서 거래 기업의 주식 상승 부분을 그대로 고스란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고수익 구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수익에는 그만큼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민간 펀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중에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GP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규제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뉴딜 분야 투자, 대출, 펀드 모집을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권은 코로나19에 직면하여 금융안정 프로그램 175조 원 플러스 알파를 통해 경제 방역의 한 축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한 5대 지주는 앞으로 5년간 70조 원의 뉴딜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100조 원과 합치면 또 다른 170조 원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될 것입니다. 수비형 175조 원 플러스 알파와 공격형 170조 원 플러스 알파가 합쳐져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 이끌고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분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고 금융권은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도 얻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할 것입니다. 재정과 정책금융이 마중물을 제공하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 금융회사도 신남방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 진출함으로써 K-팝이나 K-방역에 이어 K-금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오늘 이 행사가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